공모가 대비 257%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초 대비 444% 상승했고요.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견조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큐렉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14%, 코스닥이 24% 정도 올랐네요. 최근에 많이 지수가 조금 회복되고 있죠. 최고점 대비 MDD랑 DD가 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DD는 최고점에서 현재 주가까지 하락률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점이라는 거는 52주 최고가가 될 수도 있고 10년 최고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10년 최고점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대략 1월달 연초 대비 257%. 두산 로보틱스는 10월 5일에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을 제가 뭘로 잡았냐면 공모가 26,000원으로 잡았고요. 공모가 대비 257%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연초 대비 444%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고영 같은 경우는 가장 부진했습니다. 마이너스 8%. 큐렉소 상당히 견조했죠. 175.7% 기록했고 최고점 대비 28% 빠졌습니다. 또 생각보다 강했던 게 T로보틱스입니다. 287% 상승했고요. 유진로봇 222%, 뉴로메카 192%, SBB테크 157%, 그 다음에 V원텍 82%. 로봇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주가가 견조했고요. 네, 이 중에 큐렉소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유진로봇, 뉴로메카, T로보틱스. 요거 다음으로 6위 정도 상당히 견조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체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매도세가 센지 매수세가 센지 보는 지표인데요. 120일, 241일, 360일 다 모두 평균 90이 좀 안 되죠. 대략 88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최근 5일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서 매수세가 좀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큐렉소 관련돼서 최근에 나온 기사들 보면 3분기 어닝 쇼크 딛고 퀀텀 점프 시동. 사실 어닝 쇼크까지는 아닙니다. 컨센을 가져왔는데 3분기에 매출은 컨센보다 대략 10% 정도 빠진 164억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거는 3분기가 계절적인 비수기 측면이 있다. 3분기에 특히 매출보다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3억 적자 났다는 건데, 이게 큐렉소에 문제가 있어서 적자 난 건 전혀 아니고요. 본사하고 연구소 통합,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고요. 연구소에서 새로운 신규 인력을 10명 정도 추가하면서 인건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 연구소 통합 비용, 그 다음에 인력, 인건비, 이거를 다 통합하면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데, 판매 관리비가 꽤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36% 증가한 47억 정도 증가하면서 컨센서스가 대략 한 14억 정도 이익 날 거라고 봤는데 3억 적자 전환했는데, 이거는 다시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우려할 것은 이 매출이 컨센서스보다 10% 줄어든 게 상당히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 4분기에 다시 계절적 성수기 되면 매출은 다시 급격하게 회복될 거라 보고요. 왜냐하면 전체 3분기 누적 의료용 로봇 판매 대수가 71대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고요. 71대라는 거는 이미 3분기 기준으로 얘네가 예상했던 연간 판매 목표치가 80대입니다. 그래서 연간 판매 목표치 80대를 훨씬 뛰어넘는 10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이 러시아 AM이라는 거는 일종의 러시아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의료기기를 대형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투이티브 서지컬, 스트라이커 다 글로벌 경쟁사들의 의료용 로봇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AM을 통해서 큐비스 조인트 4대 수술 도구를 로봇 수술 로봇을 공급할 예정이고 공급을 하고 있고, 이미 러시아의 식약처, 러시아의 식품의약안정청의 인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국립병원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3분기 실적 어닝 쇼크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굉장히 좋은 투자, 실적 어닝 쇼크로 주가 급락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 그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글로벌 의료용 로봇 누적 설치 대수의 증가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이 큐렉소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혼동을 야기시키는, 굉장히 조금 잘못된 기사라기보다는 확대 해석한 측면이 강한 기사다. 그래서 이런 거에 정보와 소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큐렉소가 상당히 주가가 견조한 측면을 보여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일부 확대된 오류가 있었다. 그런데 큐렉소의 본질적인 한번 투자 포인트를 보면, 자, 의료 로봇이 있고 인공관절 보형물, 임플란트 유통하는 사업이 있고, 자, 식품 원료 사업을 하는 무역 사업이 있어요. 네, 큐렉소의 최대 주주는 어디죠? 우리 한번 다뤘죠? 한국 야쿠르트입니다. 그래서 의료 로봇의 핵심인데 큐비스 조인트가 있고 큐비스 스파인이 있고 모닝워크가 있습니다. 큐비스 조인트랑 큐비스 스파인은 정형외과 쪽 수술 로봇이고, 모닝워크는 재활치료 로봇입니다. 의료 로봇은 2019년 15억에 불과했지만 작년에 212억으로 폭풍 증가했고, 2023년 기준 350억, 350억 정도 의료용 로봇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된 회사 중에 5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유일하게 흑자 전환, 로봇 관련돼서 이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네, 그거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메릴라이프라고 인도의 아주 글로벌 임플란트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가 2020년에 메릴라이프 쪽으로 세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세대 시작해서 지금은 2023년 누적으로 71대를 기록하고 있다. 엄청나게 성장했죠. 메릴라이프는 인도 외 30개국에 추가 공급 계약을 맺고 있고요. 방금 최근에 지금 러시아 받았죠. 이미 인허가 받았죠. 개별국 인허가 완료 후에 인도 이외의 국가 추가 수출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디가 있냐? 인도 외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기업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는 일부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진출하려고 하냐면요, 이란,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브라질을 순차적으로 그 자국의 인허가를 받으려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큐렉소의 의료용 로봇은 미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의 Think Surgical Incorporation, TSI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TSI의 인력이 상당합니다. 네, TSI의 인력이 글로벌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 짐머바이오메, 이런 글로벌로 의료용 수술 로봇을 판매한 회사들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큐비스 조인트도 미국에서 글로벌 판매 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큐비스 조인트 신제품이 개발되고, 이거 관련돼서 미국 FDA 인허가 협력 및 미국 관련돼서 TSI, Think Surgical이 소프트웨어를 맞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미 FDA 승인 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FDA 승인 맞고 25년에 미국 수술용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25년 아마 하반기에 이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가장 시장이 큰, 어느 정도라면 미국의 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 60%, 전 세계 글로벌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시장인데, 드디어 25년에 미국 로봇 시장 진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본은 미국 아마 다음 글로벌 한 3위 정도 시장인데, 교세라 그룹이랑 독점 판매 계약을 맺어서 큐비스 조인트가 아마 하반기에
공급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글로벌 인공관절 중에 본격적인 일본 시장에서도 2024년도부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뉴로메카라는 협동 로봇 전문 국내 기업이랑 로봇 암 200대 계약을 맺었는데 초도 제작 완료해서 지금 컬 테스트, 성능 테스트 중인데 내년 1월에 본격 양산됩니다. 이거는 큐렉소가 이 로봇 암 관련돼서 대부분 외주를 줘서 엄청나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원가가 대략 30에서 40% 절감되고 이거는 어디로 연결되냐? 큐렉소의 의료 로봇의 GPM 마진이 15% 이상 개선되는 효과까지 나오고 있어요. 영업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래서 로봇 암 원가가 40% 이상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럼 로봇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큐비스 조인트 인공관절 수술 로봇은 CT 영상 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수술 계획에 따라 인공관절 삽입될 수술을 정밀 절삭하는 수술 로봇이에요. 큐렉소 의료 로봇의 판매 전체 80% 넘는 대부분이 다 큐비스 조인트에서 매출이 나오는데 이미 국내 병원 34곳에 2020년부터 설치가 됐고 지금 50개 넘게 국내 병원 확대되고 있고 누적 수술 건수도 5,000건이 넘습니다. 5,000건이 넘고 해외 판매 중에서는 역시나 인도가 1등이고요. 왜냐하면 인도의 임플란트 선도 기업 메릴 헬스케어, 글로벌 임플란트 헬스케어 유통기업인데 이 회사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서 아까 러시아 이미 진출했고 또 다양한 말씀드렸죠. 아까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이미 승인 받았고 이란, 베트남, 멕시코 지금 진출 중이고요. 브라질까지. 그래서 이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서 또 주력으로 하는 데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대 중에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면서 큐렉소의 큐비스 조인트가 전년 대비 100% 넘게 성장해서 79대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아까 일본 쪽 교세라랑 큐비스 조인트 독점 판매 공급 계약 맺은 거는 25년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표는 블룸버그랑 IBK 투자증권 표 참조했는데 역시나 경쟁사 스트라이커, 그다음에 진머바이오멧 그리고 영국의 스미스 앤 네퓨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 수술용 로봇. 진머바이오멧도 정형외과, 치과, 척추보건, 임플란트 관련 수술 업체고 스미스 앤 네퓨 영국 업체도 정형외과, 내시경, 첨단 의료기기 판매 업체인데 다 인공관절 수술 로봇 경쟁사들입니다. 스트라이커, 진머바이오멧, 스미스 네퓨 같은 회사들이 있다. 네, 큐비스 스파인. 네. 큐비스 스파인은 글로벌로 5번째 상용화된 척추 수술 로봇이고요. 고밀도 로봇암, 원스텝 수술도구, 실시간 위치 추적 센서.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 기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기존 매뉴얼 수술 대비 훨씬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도가 높은 사용자 편의성이 아주 뛰어나다. 그리고 타 제품 대비 유연한 워크플로우로 조작이 쉽고 간단하다. 2019년 한국 MFDS를 시작으로 유럽 CE, 미국 FDA 이미 인허가를 획득했다. 큐비스 스파인은 작년 12월에 업그레이드 모델 큐비스 스파인 CS200이 한국 MFDS, 요 MFDS가 뭐의 약자인지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월달 미국 FDA로부터 올해 6월, 23년 6월에 큐비스 스파인 이 업그레이드 모델 큐비스 스파인 CS200도 이미 6월달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쟁 업체로는 아까 열심히 설명드렸던 수술 로봇 중에 마조 로보틱스를 인수한 메디트로니 그리고 진머바이오멧 그리고 글로브스 메디컬이라는 회사가 있다. 재활 수술 로봇, 보행 재활 로봇 모닝워크가 있다고 했죠. 뇌졸중, 심근경색 등 하지 마비 그리고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보행 재활을 돕는 훈련용 로봇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미 모닝워크가 출시됐고요. 종합병원, 요양병원, 의료기기 업체 등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 2월 달에 보험 수가를 인정받았어요. 3등급 재활 로봇 건강보험 추가 적용이 됐고요. 모닝워크가 대당 3억인데 작년에 굉장히 많이 팔았고 19대인데 올해는 9대인데 내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 수 자체가 지금 60만 명을 초과했고요. 후유증에 따른 재활 치료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은 이제 3등급 재활 로봇이 보험 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활용 로봇 시장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돼서는 보행 재활 로봇, 척추 수술 로봇, 큐비스 스파인,
인공관절 수술 로봇 큐비스 조인트가 있고요. 유통 사업을 하는 거는 임플란트 유통 사업. 아까 큐비스에 어떻게 보면 인공관절 수술 로봇 쪽에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진머바이오맷의 인공관절 임플란트를 팔고 있는데 요거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연간 한 80억 정도 국내 총판을 맡고 있다. 3분기 기준으로는 의료 로봇이 47%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비중이 확대된 거고 내년 기준으로 하면 60%, 25년 기준으로 하면 뭐 70%까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식품 원자재 수입하는 거는 40%인데 30%대까지 비중이 떨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임플란트 유통도 12%인데 10%대까지 떨어질 거라 보고 있어서 고부가치 로봇 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큐비스 조인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 성장한 79대를 팔았고요. 이미 큐비스 조인트를 바탕으로 전체 의료용 로봇은 연간 350억이면 전년 대비 65%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 로봇 사업 매출 350억이 얼마나 대단하냐? 지금 시가총액 로봇 기준 1등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출이 3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큐비스의 의료용 로봇 판매만 350억 이상이다. 그럼 보세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까 요 첫 번째 표에서 보시면 시가총액이 심지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적자죠.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자 3조 4,412억인데 매출 300억 안 되는데 적자예요. 큐렉소 7,577억인데 의료용 로봇 매출만 350억에 심지어 흑자 전환했어요. 올해 연간 영업이 50억 정도 예상돼요. 그러면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 경쟁력이랑 큐렉소가 하는 의료용 로봇 기술의 경쟁력, 큐렉소의 의료용 로봇 기술이 더 훨씬 기술 진입 장벽이나 혜자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큐렉소의 로봇 기술 진입 장벽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말씀드리니까 꼼꼼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로봇 3가지 말씀드렸고 이 메릴 헬스케어, 메릴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글로벌 영업망을 갖고 있다.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인도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다양한 국가들 승인 받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큰 시장인 사우디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25년이 아마 25년까지 계속 모멘텀이 있죠. 왜냐? 24년도에 FDA 승인 받아서 25년부터 미국에 팔고요. 25년부터 사실 일본에서도 판매가 엄청나게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일본 다 글로벌 미국은 탑 1 시장이고 일본이 탑 3, 탑 4 정도 되는데 일본에서도 25년. 그래서 25년 기점으로 아마 큐렉소 그 이재준 대표님이 우리 연간 아마 매출 의료용 로봇 1,000억 정도 이상 매출 나올 거라 보는데 지금 그 기점이 25년이 되지 않을까. 수술 로봇 중에 복강경 분야가 가장 많이 76% 활용되고 있고요. 정형외과 수술 로봇은 연평균 24% 성장한다. 그래서 복강경 전체 수술 평균은 연평균 16%인데 이 정형외과 수술 로봇 연평균 2025년까지 24%니까 큐렉소가 하는 이 큐비스 스파인이랑 큐비스 조인트는 연평균 25% 성장, 연평균 24.2% 성장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큐렉소가 의료용 로봇의 매출 대략 400억에서 최대 500억 이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인공관절 로봇 시장 최대 미국 시장에서 이미 지금 10% 초반이니까 아직도 2026년까지 20%까지 시장 침투를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렉소의 해외 판매 계속 증가하는데 아직 미국 시장 개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FDA 승인받아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매출 큰 폭으로 성장할 걸 보고 있고요. 이 글로벌 로봇 시장, 요거는 IBK 투자증권 레포트를 참고했는데 큐렉소가 속한 로봇 시장 전체는 11%지만 아까 뭐라 그랬죠? 정형외과 쪽 정형외과 로봇 시장의 연평균 증가율은 24%. 상당히 높죠. 그리고 로봇 판매 대수가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에서 많이 팔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국내에 2배 넘게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연초 목표를 초과한 100대 이상을 팔 거고요. 해외 매출 비중 35% 이미 넘었고요. 내년에 해외 매출 비중 50% 이상 차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23년 그 인도의 이 메릴 헬스케어 쪽에 60대 이상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고 37개국의 계약 추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글로벌 다변화되어 있다. 남미, 동유럽, 아시아 이미 2024년까지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큐렉소에 큐비스 조인트를 써야 되냐? 경쟁 제품 대비 큐렉소는 인공관절 대다수 다른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거 상당히 장점이죠. 경쟁 제품은 자체 인공관절만 써야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큐렉소의 수술 로봇은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다른 기업의 임플란트 제품 적용도 호환이 가능하지만 거기다가 커팅하는 수술 커팅할 때 이 커팅을 완전 자동 시스템입니다. 경쟁사들의 제품은 반자동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반자동이라는 거는 거기에 추가 인력이나 비용이 별도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큐렉소는 완전 자동이기 때문에 수술용 로봇에 엄청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다른 이 임플란트 인공관절 제품이랑 호환이 가능하다는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모품, 커터하고 이 드랩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소모품이라는 거는 일회용 성격의 수술 도구입니다. 왜? 우리 클래시스 얘기할 때 장비 싹 세팅하면 카트리지를 엄청나게 많이 팔잖아요. 그 마진이 50 몇 프로가 돼. 물론 이 커터나 드랩이 마진이 50%까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자, 큐비스 조인트를 이미 수술해서 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커터와 드랩이 수술할 때마다 사용하는 소모품이라 했어요. 왜? 큐비스 조인트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10번에서 20번 정도 쓰면 재사용할 수가 없다. 왜? 공률 반경 때문에. 그래서 큐비스 조인트는 메릴 헬스케어를 통해 해외 매출 초에 막 이제 큐비스 조인트랑 큐비스 스파인 로봇을 깔고 있죠. 그러면 그 깔고 나서 이제 향후 1년 안짝으로 소모품 매출이 꾸준히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는 대형 종합병원까지 진출이 50개 넘는 국내 병원에 진출해서 소모품 매출이 눈에 띄게 확대가 되고 있죠. 이미 국내는 소모품 매출이 나고 있어요. 해외는 이제 장비 깔기 시작했으니까 해외는 이제 로봇 장비가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모품 매출, 커터하고 드랩 매출 나오겠죠. 그리고 소모품은 말 그대로 상품이에요. 그래서 타 업체랑 계약 체결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소모품 매출은 이제 로봇 매출에 따라 꾸준히 안정적으로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4월 달에 제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의료용 로봇을 1차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의료용 로봇을 3대 유망기술로 지정했어요. 그래서 실증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무슨 말이죠? 정부에서도 의료용 로봇을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타 경쟁사 대비 이미 선제적으로 로봇 기술을 갖고 있고 현재적으로 로봇 시장에서 숫자를 찍고 있잖아요. 매출을 내고 흑자를 전환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상당한 이 연구진의 의료AI 개발까지 결합돼서 오픈 플랫폼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도 플랫폼화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확장성이 있고 거기다 글로벌로 진출했고 글로벌로 진출하면서 안정적인 이제 소모품 매출로 캐시카우를 하고 있다. 국내 사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미래 컴퍼니랑 고용 정도밖에 없다. 그래서 상당히 큐렉소는 글로벌 성장성이 밝고 로봇 중에 수술용 로봇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잘 개척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해외 매출이 커진다는 거, 그 해외 매출 커지는 것도 해외 매출의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고 해외 매출 관련돼서 다양한 글로벌 국가의 인허가를 미친 듯이 지금 획득하고 있고 가장 큰 시장 일본과 미국이 아마 2024년에 전부 FDA 승인 허가 받고 일본도 승인 허가 받아서 25년에 매출의 원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50% 이상 차지하고 국내 로봇 회사 중에 매출 규모로는 내년 기준으로 매출이 대략 450억에서 500억 로봇 매출로 아마 두산 로보틱스랑 로봇 매출로는 로봇 매출로는 두산 로보틱스랑 1, 2등을 다룰 정도로 상당히 숫자가 찍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모품이라는 아주 강력한 커터랑 드랩이 국내는 이미 소모품 매출이 나기 시작했고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기 시작했고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부터 이 소모품 매출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큐렉소 투자 포인트 설명드렸고 마지막 3부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를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큐렉소 투자 포인트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